시간에는 고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들은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면 이렇게 생겼다고 봐야죠. a, x, 자, 그 다음에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또는 작다, 작거나 같다, 뭐 b 이런 형식으로 생겼으면 이것을 우리가 보통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1차 부등식 그러면 요 a가 이제 0이 아니어야 차수가 1차가 되니까 1차 부등식이 되는데 우리 a가 0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a라는 녀석이 양수라면 양변을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음수면 바뀝니다. 이거 다 아시죠? 자,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 곱하기 x가 누구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그러한 x들의 모임. 글쎄, 이 녀석의 이제 그 부호에 따라서 이것이 답이 있다 또는 없다. 이런 게 결정이 되겠죠. 자, 한번 써보자면 첫 번째, a가 양수이면 이렇게 되면 그때는 x는 크다 a분의 b 이게 답입니다. 평범하죠. a가 만약에 음수이면 그때는 x는 작다 a분의 b. 이건 뭐 늘상 우리가 하던 겁니다. 세 번째, a가 만약에 0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세 가지 경우가 있죠. 0 곱하기 x라는 형식이 됐는데 이 b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이 만약에 양수다. 그럼 0보다는 양수보다는 0이 클 수가 없죠.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해가 없다. 참, 그리고요, 우리 부등식 문제 풀 때는 절대 허근은 없는 거로 부등식을 다룰 때는 기본으로 뭡니까? 실근까지가 우리가 구하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허수는 크다 작다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녀석은 부등식 풀 때는 무조건 실수까지 제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0 곱하기 x 크다 0. 이 b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이것도 해가 없는 거죠. 그런데 0 곱하기 x가 크다, 얘가 음수. 그럼 누구든 상관없어요. 음수이기만 하면 모든 실수가 답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형식, 이 형식일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해를 구하죠. 자, 그 다음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자, 이러한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a가 0이 돼버리는 것은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얘랑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a는 이제 0인 경우는 여기서는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 a 0인 거 했잖아요. 여기는 왜 안 해요? 얘가 0인 거는 얘가 없어지면 똑같은 거니까 중복되죠. 그죠? 그래서 생략합니다. 안 합니다. 첫 번째로 a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a가 양수인 경우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음수인 경우는 위로 볼록이니까 그냥 뒤집어 놓으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a는 양수인 경우로 한정시켜 놓고 답을 내더라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답의 종류에 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a는 양수인 걸로 가정하고 처리합니다. 문제는요, 요 2차 부등식을 풀 때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를 이용하는 걸 공부를 하셨어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게 어딥니까? 그러면 요 만나는 포인트, 요것에 자, 왼쪽 오른쪽이 지금 양의 값을 가지게 하는 그런 x들이겠죠.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살짝 접하게 되면 얘 빼고 전부 다 그러면 되죠. 그죠?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알파라는 중근이면 이 녀석 빼고 여기 전부 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모든 실수가 돼버립니다. 모든 실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자, 이거가 성립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항상 0보다 크다면 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가 돼야 되고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통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있다. 여기는 하나가 있다. 여기 하나죠. 그죠? 여기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이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요 알파랑 베타랑 이 두 녀석은 요 x에 대입을 했을 때 이게 0이 돼버리는 값입니다. 이게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것의 근이 됩니다. 얘는 두 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얘는 중근이라 그러죠. 그다음 얘는 이제 근이 없다, 허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건데 이 조건은 a가 양수이고 and 그 다음에 판별식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항상 이런 그림이 나왔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2차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옛날에 이런 걸 다 배웠었어.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고요. 오늘 공부할 건 뭐냐? 이 고차입니다. 고차. 1차, 2차, 그 다음 고차. 근데 고차 부등식을 풀 때는요. 얘처럼 그래프를 이용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할 때도 그냥 뭐 인수분해만 딱 하고 끝내지 않고 이런 그래프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고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준비를 했던 거죠.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프의 특징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a가 최고차항 계수죠. 양수라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양수라면 오른쪽 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그래프는 이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끝없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요 다항 함수 1차, 2차, 고차 이 뭐 3차, 4차 함수들의 특징인 거죠. 이런 특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차 부등식을 풀어볼 겁니다. 자, 1차, 2차에 대한 대략적인 복습이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3차 이상 고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1은 작다. 그 다음에 4x 빼기 3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보는데 요게 여기 3차죠. 3차. 그러니까 이건 고차 부등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등식을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 부등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스텝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얘를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한쪽으로 다 몰아줘요. 기본적인 스텝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x세제곱,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하는 건 당연하겠죠. 마이너스 4x, 그 다음 넘어가서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한쪽으로 몽땅 몰아주게 되면 어떤 형식이 되느냐 하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자, fx는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또는 작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러한 형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씩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진행이 되죠. 요것도 여러분이 이제 1학년 때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배워요. 그때 이제 했던 건데 x제곱으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음수 4 묶어줍니다. 자, 자연스럽게 공통인수가 만들어졌죠. x 빼기를 앞으로 빼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4인데 요거 인수분해가 x 빼기 2하고 x 플러스 2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스텝 뭐 하라고요? 야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지금처럼 1차의 어떤 그 묶음으로 쭉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y는 x 빼기 1, x 빼기 2, x 플러스 2라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지금 양수죠.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축과 어디서 만나느냐라는 걸 정확히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과 2와 마이너스 2에서 걸리죠. 그 마이너스 2 대충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기가 1, 여기가 2 뭐 이런 정도로 아마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최고점에서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번 내려갔다가 여기를 다시 지나가야 되니까 다시 올라와야죠. 그리고 여기를 또 지나가야 되니까 다시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요 세 점을 지나가는 곡선을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그게 대략적인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 여러분 이런 뜻 잘 모르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미분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배우시면 여기가 어딘지 다 알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필요한 건 아니고 요 만나는 교점이 어디냐라는 것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분해까지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보세요. 이 식이 자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요 x축 아래로 내려가면 y좌표가 음수가 되겠죠. 예,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 여기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답을 결정하는데 x는 음수 2보다 작다. 그 다음 1과 2 사이. 자, 이렇게 하시면 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한쪽으로 몰아놓고 인수분해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래프를 그린다. 요 세 단계를 딱 거쳐주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부등식을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를 뭐 다 완벽하게 그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만나는 교점과 증가 감소만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x 빼기 1, x 빼기 2 하나씩 나오면 한 번씩 지나가면 되죠.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완전 제곱.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수분해를 했는데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올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인수분해를 다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또 x 빼기 2의 제곱인데 달라진 게 있다면 여기는 는이 없고 여기는 는이 있다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 제곱에다가 이제 뭔가가 좀 더 더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0이 될 수 없죠. 이 밑줄 친 녀석 세 녀석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자, 요거는 지금 완전 제곱인데 등호가 있다 없다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요 두 개의 식과 다른 게 요 녀석은 완전 제곱이 아니라 항상 요것은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요 녀석은 0이 될 수 있다. 요 녀석은 0도 될 수 없는 거죠. 항상 양수인 경우는 좀 달라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x축 위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이쪽에다 그릴까요? 오케이, 여기다. x축 위에다가 요 만나는 점을 찍죠. 얘가 2하고 지금 3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 2가 중근이에요, 중근. 지금 완전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중근입니다. 중근 같은 경우는 한 점이지만 두 번 만나야 돼요.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똑같은 게 두 개가 보이기 때문에 최고차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 맞아요. 3을 통과하죠. 그리고 여기를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면 이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스치면 만나는 건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한 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수분해를 해놓고 보게 되면 근이 두 개가 중첩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그 축에 접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보세요. 0보다 크다를 나타내는 것은 이 그림에서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오른쪽입니다. 여기는 그냥 0이죠. 요것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요때 답은 x는 3보다 크다가 이 부등식의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는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는이 들어가면 이제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인데 요 끝점 인정 여기 그리고 0 되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정. 그래서 이 답을 쓸 때는 x는 2, 그 다음에 x는 3보다 크다. 요게 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등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외우기에는 좀 너무 경우가 여러 가지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를 그릴 때 완전 제곱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 통과하는 게 아니라 스치듯이 접하면서 그래프가 진행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아예 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허근이기 때문에 얘를 0 놓고 풀어보세요. 이거 허근 나오잖아요. 그죠? 허근이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 이때는 그래프가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은 뭐 이런 정도로 휘어간다. 이렇게 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만나질 못하고 이게 이렇게 그냥 내려오다 마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교점이 안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이 이 하나입니다. 그럼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것은 여기다 이거죠. 3보다 x가 크다 3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 이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얘는요 0보다 큰 항상 양수잖아요. 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그냥 없애버리고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푸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는요 이렇게 막 없애버리고 답을 3보다 크다 그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자, 이 녀석은 없애버리면 3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안 나오죠. 그죠? 이런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얘 찍 없애버리고 하면 선생님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건 없애면 안 됩니까? 경우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제가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런 경우에 얘를 없애고 답을 구하면 얘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또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첫 번째 거를 갖다가 조금 바꿔서 네 번째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숫자만 살짝 바꿀 거예요. 이렇게. 자,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 테니까 보세요. 이번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입니다. 이번엔 그래프가 3에서 접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스치듯이 올라와서 2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건 어디입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답이죠. 여기가 답이죠. 몰라? 3이 빠졌습니다. 2보다 x가 크다. 그런데 x는 3이 아니야.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2부터 3까지 그리고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 나 완전 제곱이니까 이거 날려버릴래요. 그럼 답은 2보다 크다가 되니까 또 답이 오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제곱을 지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게 완전 제곱의 꼴은요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0이 되는 포인트가 우리 답안에 있다면 제거해줘야죠. 얘는 우연히도 0 되는 포인트가 여기로 삐져나갔기 때문에 제거할 게 없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숫자가 다 바뀌면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이걸 외워가지고 뭐 처리할 수는 없는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은 보이면 찍 지우고 이렇게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 오답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할 사항. 항상 양수인 것은 없애도 좋습니다. 완전 제곱의 꼴이면은 0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약에 이 녀석을 지우고 싶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x가 3이 아니면, 자, x가 3이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럴 때는 얘를 갖다 완전히 소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답이 되는지를 여러분 따로 검토해야 된다. 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리지 않고 처리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래프를 그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실수가 적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인 경우에는 0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양수가 되는 경우로 나누고, 양수면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문제를 그러면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8-1번을 풀어보는데요. 자, 앞쪽에 example 문제에서 두 번째가 답이 살짝 잘못됐군요. 3보다 크다가 아니고요. 3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거 잠깐 교정 좀 해주시고요. 자, 8-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를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요. 이건 인수분해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씩 묶을까요? 두 개씩 묶어주면 x제곱 x-2 x-2 0보다 크다. 인수분해가 x 빼기 2가 묶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가는 그런 3차 함수를 대략 그려봅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것은 그래프가 요 위에 있는 그런 x의 범위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그러니까 음수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2보다 x가 크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8-1번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번엔 4차 한번 해결해 볼까요? 예제 8-2번. 4차 부등식인데요. 숫자가 조금 인수분해가 한눈에는 안 들어오네요. x 4제곱 마이너스 5 x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그 다음 다시 또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보다 작다. 자, 한쪽으로 몰아서 제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이것은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쓸 겁니다. 조립제법. 우리가 어떤 고차식을 인수분해를 할 때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어떤 상수항의 약수 중에 어떤 수를 골라가지고 대입을 해보죠. 그래서 0이 되는가 확인을 합니다. 자, 0이 된다면 그 녀석은 우리가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 인수분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사실 이거 우리가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공부하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그 인수정리와 그다음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으로 보통 인수분해를 많이 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를 대입하면 이게 0이 되느냐 하면 x에다가 편안한 거, 제일 좋은 거 1 돼요. 1 집어넣으시면 5, 5, 1 그러니까 이게 11이죠. 그 다음에 5하고 6이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11이죠.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쓰실 때 1, 음수 5, 그 다음 5, 5, 음수 6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대입했던 숫자 1 여기다 써줍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대입했던 거 자, 1 내려가죠. 1, 1은 1, 음수 4 이거 더하죠. 음수 4 이거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1 더하면 6이 되죠. 6 그래서 여기는 0 이게 딱 떨어져 줘야 이렇게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에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 다음 x 6 이렇게 배열되는 건데 누구를 또 대입을 하면 0이 됩니까? 이번엔 음수 1입니다. 자, 1 음수 1 그 다음에 음수 5 그 다음에 음수 5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6이 되니까 6 음수 6 0 또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니까 인수분해가 요거는 2차니까 뭐 더 이상 조립법 안 해도 괜찮고요.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 그러니까 2하고 3으로 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요런 건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차식이나 아니면 1학년 때 배웠던 그 인수분해 파트를 조금 복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바로바로 계산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끝나면 x 플러스 1, x 빼기 1, 자, x 빼기 2, x 빼기 3으로 분해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지금은 중근은 없으니까 음수 1, 1, 2, 3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0보다 작은 것은 어디입니까? 여기겠죠. 여기. 그럼 답이 뭐예요? 그러면 음수 1부터 1, 그 다음에 2부터 3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고차 부등식의 풀이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있는 확인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도록 하실 거고, 자, 저는 연립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검토 좀 해볼게요.
요거 이미 다 배웠던 거죠. 우리가 만약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의 뭐 해집합을 구하고 싶다 이거죠. 이런 거 해집합을 구할 때 예를 들어 fx하고 gx를 이렇게 그리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줄 맞춰서 그려져요. 그래가지고 fx가 예를 들어 3차입니다. 이렇게. gx 같은 경우는 2차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3개가 나오고요. 이 녀석이 이렇게 2개가 나와요. 예를 들어 알파, 베타, 감마. 여기는 델타, 입실론 이렇게 5개의 점이 주어졌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갖다 표시를 해줘요. 어떻게?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제가 요 위치를 조금 감마랑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좀 당기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당길까요? 이렇게. 요게 이제 2차 함수 그렸다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는 이제 답이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가 입실론. 이거를 갖다 하나로 모으는 거죠, 이제. 이거 2개를 그리신 다음에 2개를 하나로 조인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알파, 베타, 이 정도. 그 다음에 감마. 그 다음에 이 델타가 아마 여기 위에 뭐 사이 정도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델타의 위치를 여기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 정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우리 그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 어떤 범위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빗금을 쳤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문제를 풀 때 빗금 쳐서 여기 있는 x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하나로 몰게 되면은 그때는 빗금이 겹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겹쳐진 빗금을 우리가 서로 표시를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여기서부터 아래쪽, 여기 사이. 두 번째 빗금은 요 사이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이를 달리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럼 교집합이 이제 2개가 겹쳐진 거니까 여기가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을 푼다가 기본적인 정서 맞습니다. 그 다음 몰아줘야죠. 몰아주는 게 얘의 해집합과 얘의 해집합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2가지로 합집합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집합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립의 기본적인 개념은 교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더 응용을 한다면 뭐 둘의 해집합에 합집합을 한번 구해봐.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자, 이 상태에서 교집합을 구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답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립부등식은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제 문제 9-1번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A라고 하는 집합이 X바 인수분해 다 돼 있네요. 참 친절해요, 문제가. X 플러스 1에 X 빼기 4, 그 다음에 X 빼기, 2X 빼기 5. 이것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그러한 X들의 모임. 글쎄, 인수분해하는 수고를 덜어줬어요. 마이너스 1과 4와 2분의 5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니까, 요건 그림을 좀 이따 그릴까요? B 한번 해보겠습니다. B. 자,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멘트가 정수 그랬네요. 요 X는요, 정수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들만,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수직선 위에 범위가 아니고 점점점이 몇 개가 찍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X는 실수입니다. 이 녀석은 정수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 2개의 교집합을 구한다면 실수, 얘는 정수. 그럼 교집합은 당연히 뭐로 나와야 돼요? 정수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범위와 이 범위를 겹쳐서 구한 다음 그 안에 있는 정수값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소가 몇 개가 되라? 3개가 되는 A의 범위를 구하라. 이제부터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0이 되는 포인트를 잘 찍으세요. 얘가 음수 1. 자, 여기는 0, 1, 2,
3, 4. 그 다음에 이쪽에 5. 조금만 더 그려볼까요? 예, 6. 이쪽은 음수 2.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경계점이 여기가 경계점이고요. 그 다음에 4가 경계점이고요. 2분의 5니까 2.5죠. 여기가 경계점입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마 요 그래프일 듯 합니다. 그럼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건 어딥니까? 그래프가 위쪽에 그려지는 x의 범위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게 이제 A라는 집합인 겁니다. 집합 A. 여기까지. 그럼 집합 B는 0과 A인데, 글쎄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요건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A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교집합에 정수가 세 녀석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A를 이쪽에 이렇게 잡습니다. A를 이렇게 여기에. 그럼 교집합은 사실 여기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럼 그 범위 안에 정수는 0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A가 이리 가서 교집합이 이쪽으로 형성되면 그 범위 안에는 여기처럼 원소가 3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A는 이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줘야 되겠죠. 그럼 오른쪽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이때 현재 A에 들어있는 정수를 카운팅을 합니다. 요게 지금 첫 번째 정수고요. 요게 두 번째 정수고요. 요게 세 번째. 얘는 해당이 안 되죠. 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얘가 세 번째 정수예요. 요게 좀 요거까지 치면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네 번째가 여기입니다. 그럼 뭔 얘기냐면 A를 일단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요거 이제 지워버리시고 자 머릿속에서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자 됐습니다. 그럼 A는 어디 있어야 돼? 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 어디? 그러면 최소한 2를 넘어가야 됩니다. 5는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5까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교집합에 끝점을 지금 포함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요게 세 번째고 얘가 네 번째니까 그 어디? 사이로 들어와 줘야 된다. 요 사이로. 뭐 여기든 여기든 아무 데나 괜찮습니다. 여기 딱 떨어져가지고 A가 여기에 있으면 그렇죠. 얘 3개. 네 번째 포함 안 되고요. 그러니까 A는 뭐보다는 크고 A는 요거의 오른쪽, 요거의 왼쪽. 세 번째 정수의 오른쪽, 네 번째 정수의 왼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2, A, 5. 일단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얘는 등호를 포함하고 있죠. 정확하게 A가 2와 똑같다면 이렇게 A가 2와 똑같다면 끝점을 지금 포함하는 그런 부등식이니까 2까지가 아마 교집합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A가 2가 되더라도 상관은 없죠. 근데 5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가 되면 끝점 포함하니까 얘까지도 교집합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개수가 4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등호가 빠집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 A가 어디에 있어야 돼 결정하시고 나서 어느 쪽에 등호가 붙어도 될까라는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등호 붙는 거, 이게 여러분이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등호 성립 조건을 여러분이 검토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제 문제 9-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9-2번을 보면 두 개의 부등식이 나와 있고요. 두 녀석이 교집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1번 요 부등식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될까요? 상수항에 약수를 대입하는데 다 플러스일 경우에는요. 음수를 대입하셔야 0이 될 수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음수 1, 자 5, 음수 5, 4 되나요? 안 되나요? 음수 1, 음수 1 대입해서 음수 1 되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지워지고요. 0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그러면 음수 2나 음수 4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음수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음수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여기는 플러스 20 그 다음에 음수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4. 이것도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항의 약수 중에 음수 1과 음수 2는 답이 아니다. 인수가 되지 않는다. 음수 4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음수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3승이니까 64. 그 다음에 16 곱하기 5니까 여기 80. 그 다음에 이쪽이 음수 4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4. 이게 딱 0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은 음수 4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거니까 x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x 플러스 4죠, 지금은. 네, x 플러스 4. 자, 3차 식이니까 이런 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인수분해를 할 때 x였다면 여기는 당연히 x제곱이 되어야 이렇게 둘을 곱해가지고 x 3승이 나오겠죠. 그 다음 2차 항계수가 5니까 이게 4x제곱이고 요렇게 만나야 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상수는 얘가 4죠. 그러니까 플러스 1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0보다 크다. 처음에 제가 고차 부등식 풀 때 이런 항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같이 항상 양수가 되는 그런 항이 있다면, 이런 식이 있다면 얘는 날려버려도 좋습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지워버려도 괜찮고요. 나머지 요것만 풀어서 x는 음수 4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부등식의 답은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2번 부등식은 상수항이 없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x라는 녀석이 공통인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x를 묶어줘야죠. 가끔 가다가 수학을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만 외우냐면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하라 라는 걸 외워요. 당황을 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상수항이 없다고. 그럼 안 되죠. 예. 상수항이 없으면 x를 묶는 거니까 묶고 나서 그 다음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요게 3, 3,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2, 1, 3, 3 하면은 2, 3은 6, 3, 3 그럼 되네요. 그죠? 자, x 2x 더하기 3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다 끝났습니다. 음수 3, 0, 마이너스 2분의 3. 자, 두 개를 갖다 제가 하나의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이쪽이 좀 더 간단하니까 얘부터 먼저 처리하세요. 이쪽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0 그 다음 그래프를 대략 이제 여러분이 육안 눈으로 이게 확인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제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되셨으면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0보다 뭐하다? 작다. 그러면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 아래쪽. 이게 이제 2번 답이고요. 1번 답은 음수 4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러니까 두 개 겹친 부분 여기하고 여기가 답이다. 답이 음수 4 x 음수 3 그 다음에 음수 2분의 3 x 0.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까지 풀어봤고요. 자, 뒤쪽에 이제 확인 문제, 이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다음에는 제가 분수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